인정. 인지. 여러분, 남양불매 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너 일가가 회사에서 쫓겨난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대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너 일가가 무얼 하든 저는 홍씨 일가 사업 불매는 앞장설 거니까요. 2013년 한국에 알카포네가 나타납니다. 마피아 알카포네가 술이 아니라 우유를 팔며 우유업계의 기강을 제대로 잡아놨던 모양인데요. 남양 거의 깡패입니다. 2013년 5월 4일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거 못하면 다시 오늘 진짜로 내가 뭐 죽일 것 같아? 뭐 마? 무슨 말을 뭐라고? 너 그때 해 개새끼야. 입금하라고. 입금해.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한 가정의 아버지가 돈을 모아 남양유업 대리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본사 영업사원이 강제로 물량을 떠미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협박이 있었던 거죠. 왜냐? 본사 이익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남의 집 구석 사정은 신경 쓸 게 아니니까. 이발저발 하면서 쌍욕을 퍼붓고 그 앞에서 생계를 건 사장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영업사원들이 떡값이랍시고 삥도 뜯습니다. 대리점 연합회 사무총무가 영업사원에게 너 돈 받고 다니냐? 하고 물어보니까요. 영업사원이 사장님께 돈을 받은 것을 진실이라 실토한 녹취록도 있죠. 이 돈을 회사에 상납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정신나간 갑질로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는 제가 죽고 없어지면 이 비열한 남양 꼭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시도까지 하는데요.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중에 피해 대리점을 지원하면서 대리점법 개정 운동 등에 앞장선 사람한테 허위 미수 금액으로 대리점주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보복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항의에 가담한 대리점주들에게 보복성 계약 해지를 하기도 했죠. 이 경우에는 대리점주가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 해지하는 거라며 권리금 1억 5천을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놓고 이 피해자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게 어용 대리점 협회를 주도하기까지 하죠.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처음 녹취록을 깐 대리점주는 입건까지 됩니다. 왜? 욕 퍼부은 영업사원이 마음이 아프대. 그리고 걔가 회사 나가기까지 했대. 그니까 녹취록 깐 네가 나쁜 사람이야. 너 경찰에 입건 이렇게 시전을 한 거죠. 이따위 짓거리를 저지르면 주가가 어째 됩니까? 나락가겠죠. 오일타임 저점 갱신인 겁니다. 주주들 마음에는 피눈물이 흐르는데 남양 회장은 장내 지 주식을 조울나게 매도해버립니다. 이쯤 갔으면 구매자를 떠나서 주주 민심까지 돌아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양심이 없어도 장사를 해먹으려면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눈물에 똥꼬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부하 직원들만 나와서 이게 사과인지 뭔지 모를 소리만 하면서 덮어볼라 합니다. 사과하면서 뒤로는 영업사원 시켜서 검찰에 밀어내기 한 적 없어요 하면서 허위 진술까지 시키죠. 놀랍지만 이거 검색해도 잘 안 나옵니다. 기사가 전부 지워져 있어요. 언론 통제 질이죠. 자, 여기서 사람들이 불매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슈퍼에서 우유 안 사먹는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남양이 지금까지 들어보면 어떤 기분입니까? 사람을 거의 개돼지 취급하지 않습니까? 기업 로고 좀 가리고 할인 좀 해주면 다시 사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회장이 나와서 사과하는 대신 야, 이 개돼지 새끼들아 싼 요물 먹어라 한 거죠. 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유 분유 파는 회사죠, 남양. 그러면 여직원들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소비자이기도 하고 연구 개발에도 진정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하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강등, 임신하면 회사 나가라고 유도했습니다. 남양은 이때도 우리 이런 거 한 적 없다 식으로 됐지만 직원들이 YTN 인터뷰에 다 물어버렸죠. 그러던 와중에 스브스가 큰 건 하나 물어옵니다. 홍원식 회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요. 이 부분을 하는 거 아니지만 좀 그 한계 상상을 거르시라 그 얘기야. 그러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나불거린 녹취록을 들고 나온 거죠. 여직원들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이 회장의 지시였던 겁니다. 이 회사 당시 캐치프레이즈가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한다였는데요. 남양일가는 어머니가 계실까요? 자, 불매 이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범기업 모리나가라고 있습니다. 군대 전투식량을 넣던 곳이고요. 우리 국민 강제동원에 앞장섰던 곳입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카라멜 보면 대충 아실 겁니다. 이 전범기업의 밀크 카라멜 우유를 남양이 GS25에 납품합니다. GS25가 아차하다 날아갈 뻔했어요. 일본 불매운동이 한참이던 시절이었거든요. 남양유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런 건 당연히 있었고요. 오노일가 장남은 회사 돈 유용해서 외제차 빌려 생일 파티에 그냥 쉥쇼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기업 문화를 지닌 남양유업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뭐 했는지 다 아시죠? 버닝썬에서 아주 그냥 건강을 있는 대로 챙겼잖아요. 좋은 약을 많이 잡수셨고요. 손자는 그 약을 유통까지 했습니다. 신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법의 테두리에 갇혀버렸네요. 황하나 씨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남양유업 홍보사가 또 재미있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매일 유업 쇠만 난다고 홍보 대행사를 통해 허위 비방 악플을 싸질렀다는 건데요. 홍보 대행사 측이 멋대로 저지른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의심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불가리스 이너케어가 한국 야쿠르트 MPRO 3 제품을 표절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아니 표절을 해도 살짝 다르게 해야지 통 뚜껑을 바워 껴도 호환이 될 정도로 벗겨놨어요. 양심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마침 불가리스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불가리스 많이들 드시죠? 갑질을 잘해야 장이 편안합니다. 이거 불가리가 요구르트 먹어서 장수한다고 니들 불가리스 많이 먹어라 하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요구르트 대국 불가리아는 정부가 상표권 계약 체결하고 진짜 불가리아 배양균을 써야 불가리라는 말을 쓸 수 있게 하는 나름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양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냥 독일에서 대충 굴러다니던 거 하나 샀어요.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쿠스, 줄여서 불가리스라는 요구르트를 만들었는데요. 전혀 연관이 없는 불가리아를 언급하는 사기극을 친 거죠. 야, 참 양심 있는 기업인데요. 정작 메일유업이 진짜 불가리아랑 계약을 하고 불가리아라는 요구르트를 내니까 요거 표절이라고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야, 나도 불가리구식으로 만든 거야. 근데 너가 우리 제품이랑 혼동될 수 있는 불가리아라는 요구르트를 생산해? 야, 너 저작권 위반 너 고소해버린 겁니다. 근데요, 대법에서 이 논리로 이깁니다. 불가리아 나라 방침 뭐 개생 무시를 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유업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불가리아라는 제품을 장수나라 도마슈노 이런 걸로 바꿔서 팔았는데요. 매출이 나올 리가 없죠. 접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남양이 불가리스 뽕이 오지게 찼나 봅니다. 맨날 뭐 회장이 뭐 똥 싸지르고 직원들 못 살게 하고 언론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지네가 뭐 하나 이겼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한다고 요상한 광고를 때린 거예요. 이 실험이 어떤 거냐면은 바이러스가 있는 배지에 불가리스를 부으면 바이러스 활동량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예방이 아니에요. 항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엄청 쉽게 이야기하면은 비누로 손 씻으면은 병균 죽죠. 근데 그런다고 바이러스성 장염 걸렸을 때 우리가 뭐 막 비누를 씹어 먹어가지고 비누똥을 싸진 않잖아요. 불가리스의 코로나 예방이라는 게 완전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발효유에 젖산이라는 성분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냥 잠깐 멈추는 건데 개소리를 낭낭하게 씹으리신 겁니다.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사과문을 씁니다. 8년이면 다들 그냥 슬슬 남양 사먹을 만도 한데 그냥 스스로를 조져버린 겁니다. 이 사건으로 홍원식 회장이 사태의 책임을 진다며 회장에서 물러나고 지분을 모두 사모펀드에 매각한다고 했는데요. 저 이때 속았어요. 남양이 갑자기 양심기업이 되네 이랬는데 역시 또 개소리를 씹으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고 잘못을 인정을 해서 경영권을 넘기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식들을 회사에 막 복직을 시켜요. 근데 그 중에는 돈 횡령한 장남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사모펀드 한행코에 매각 안 할 거라고 정신나간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까지 참 구질구질한데요. 깽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미당은 지들이 가져가고 자식들은 회사에 계속 남아서 임원진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이면 계약을 걸었는데 한행코가 약속을 안 지킨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문서 사이다가 등장합니다. 이면 계약이 아니라 저 말을 주고받는 건 맞는데요. 저 말이 주고받아진 문서에 한행코가 사인을 안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의사 전달이 되어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홍 회장 상속 개소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홍씨 일가는 1조짜리 회사를 3천억에 넘기고 남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양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문이 하나 있는데요. 홍씨 일가가 사업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집단지성을 동원해 그 맛집을 소문내야 한다는 거죠.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홍씨 일가의 신사업 제가 꼭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양유업의 불매 이후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긴 시간 불매였던 바로 그 제품들, 우리가 왜 불매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라면에 남양 치즈 넣어서 든든하게 한 끼 먹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불매운동이 드디어 먹힌 거니까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